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김덕영님의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톨스토이 원작 소설을 영화로 한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이 최근 국내에 개봉된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 초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상류층에서 벌어졌던 남녀 간의 스캔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원작 소설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극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영화가 진행 동안 내내 계속되는 무대 배경의 극적인 변화였다. 이 영화에서 무대는 마치 영화가 아니라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 심지어 막 뒤에 벌어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막간의 농담까지도 실제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등장한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무대 공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파괴시킨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애초부터 관객이 극장 한가운데에 앉아 막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무대가 바뀌는 그 모든 것들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형식의 파괴와 실험성, 화려한 의상 덕분에 이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의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을 갖게 만든다. 무대라는 형식이 바뀌면서 화면 속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감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같은 성격의 등장인물과 이야기라도 무대라는 형식적 공간이 바뀌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얼마나 변하는 것일까? 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 미국인 심리학자가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노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그들의 심리와 신체에 눈에 띌 만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험에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여졌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마치 20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했다. 그런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실험은 예상보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979년 어느 날 미국 뉴햄프셔 주의 피터버러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옛 수도원 건물에 8명의 할아버지들을 태운 버스가 한 대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린 할아버지들은 혼자 힘으로 버스에서 내릴 힘도 없는 늙고 병든 노인들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연구팀이 지역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연구팀은 조용한 시골집에 지내며 과거를 추억하는 실험에 참가할 대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현재 시점보다 20년 전인 1959년이란 가공의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모든 대화와 토론을 마치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지내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에게는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마치 자신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이 현재 시점으로 써달라고 했고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붙이도록 했다. 연구팀은 그들이 비록 몸은 불편하겠지만 적어도 말과 행동만큼은 20년 전인 1959년의 상황 그대로 되돌아간 것처럼 생활하라고 주문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1959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1959년 당시 자신의 모습이 되어주십시오. 그러자 몇몇은 쓸쓸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사람은 흥분으로 낄낄댔으며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냉소적으로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은 IBM 컴퓨터가 방 전체를 차지하고 팬티 스타킹이 미국 여성들에게 막 알려진 1950년대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발사나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진격, 방공호의 필요성 등이 화제로 올랐다. 모두가 1959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들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앉아 미식축구와 야구를 관람했고 벽장에는 그 당시 발간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거실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페리코모, 네킹콜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매일 밤 그들은 마릴린 몬로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뜨거운 것이 좋아나 배너, 북보서로 진로를 돌려라와 같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물론 실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팀은 또 다른 별도의 공간에 8명의 노인들을 따로 지내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 역시 첫 번째 집단과 생활 환경은 같았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주어졌다. 첫 번째 그룹과 달리 그들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간 듯이 생활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했다.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자기소개서에 붙인 사진 역시 주름이 잡힌 노년의 사진을 붙이도록 했다. 그들은 1959년에 맞게 꾸며진 공간 속에 생활하였지만 그들이 생활한 배경은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다를 게 없었다. 원래 노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보통 그렇게 살고들 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실험에 참가한 두 개의 집단 사이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첫 번째 집단, 과거를 단지 회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과거로 돌아가 마치 젊었을 때처럼 일주일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젊어졌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물건을 손에 쥐는 악력과 같은 근육 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놀라울 정도로 젊어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실험에 참가한 일주일 동안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애초에 약속대로 스스로 식사 준비를 했고 청소를 했다. 함께 모여 게임을 즐기고 독서 클럽을 만드는 등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그룹도 생겨났다. 그들은 즐겁게 1959년이란 상황 속의 생활에 빠져들어갔다. 하지만 1959년의 상황을 그저 옛 추억거리로 생각하며 회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는 실험에 참가하기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변화는 1959년의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든 노인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일주일간의 실험이 끝난 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실험 결과 두 집단 모두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체중은 평균적으로 1.5kg이 증가했다. 악력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를 통해 참가자들이 더 젊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극적인 변화는 첫 번째 실험 그룹, 바로 1959년이란 상황 속에 완전히 몰입되었던 집단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지능검사에서 63% 향상된 점수를 얻었고 전반적인 기억력, 신체 유연성, 시력, 청력, 식욕 등의 항목에서 확연히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 못하던 노인의 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사례였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주일 만에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것이다. 그들은 마치 50대 연령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연구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인들의 실험에 참가하기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자 그들은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이 실험 이후에 훨씬 젊어진 것 같다고 답을 했다. 실험을 마치며 연구팀은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를 진행했던 앨런 랭어 교수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젊음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환경이었다.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한계를 지닌다고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시계에 맞게끔 생활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회적 시계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늘 나이를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는 활동과 제약에 스스로를 올가맨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여길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것은 일종의 관습일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마음먹기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습관보다는 오히려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정력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1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